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면 이 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고, 뭐 때문일까? 경제적일까? 경제적인 거는 이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를 선진도상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다이어트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는 좀 멋졌고, 배려가 많이 부족한 이 사회, 선진국 사람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또 민망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국은 선진도상국이다. 영어로는 어드밴싱 이코노미다. 디벨로핑은 아니고 어드밴스드는 좀 부족하고, 요 중간에 어드밴싱 이코노미, 선진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도가 조금 부족한 나라가 아닐까. 노후 대비라는 걸로 돌아가면, 노후 대비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면 이 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나라로 보면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10,000달러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EU나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세계 전체 평균이 1인당 10,000달러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만 달러면 3배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물어보면 아직 아니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때문일까? 경제적일까? 경제적인 거는 이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GDP는, 국내 총생산은 1조 8천억 달러로서 세계 80조 달러니까 2%가 넘어요. 인구는 80억 인구에 5,200만이니까 0.7%. 0.7% 인구가 3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다 3배나 잘 사는데 자살률은 세계에서 2003년부터 20년 동안 1등이고,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노인 자살률은 그거의 2배에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성장의 수준이 아니라, 경제 발전 수준이 아니라 사회 발전 수준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란 물질적인 거는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사회적인 행태가 선진국일 때 선진국인 거죠. 그 선진국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성숙돼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안타깝지만 성숙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거나,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그게 출발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긴밀하고, 왜냐하면 우리 수출의 25%, 홍콩 포함하면 30%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전통적인 우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외교 안보 측면의 우방과 경제 측면의 우방이 다르다는 우리의 운명, 이게 우리의 숙명인데, 이런 나라들이 진짜 선진국으로서 발휘한다면 우리가 새우 등 터질 일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피해자인 셈이죠. 과연 선진국들은 지금 그렇게 정신적인 자세가 성숙돼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성숙됐다가 퇴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나는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한국이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아무리 파도 자연자원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세계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한민족이 있다. 그걸로 우리가 발전해 온 거죠. 지금 4,30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는 처음이잖아요. 우리의 가능성은 지금 10위권이지만, 생산으로서는 10위권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외국 사람 만나면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조선과 반도체는 세계 1등이잖아요.
누구 덕분이냐? 이게 다 단군 할아버지 덕분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한 반도에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반도체와 조선은 세계 1등이래.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는 난 쓰질 않아요.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IMF의 아시아 태평양 14나라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로 한국인 최초로 근무할 때 뭐가 보람이었냐. IMF 상임이사는 한국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아시아 태평양의 14나라를 IMF 이사회에서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나라의 재무장관의 투표로 IMF 이사를 선출합니다. 그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의 우리 쿼타라고 하는 소위 주식 숫자가 반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주가 이사를 하고 우린 대리이사를 하던 거를 한 번만 하자, 우리도 한 번만 해줘.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우리 쿼타를 호주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거에 거의 배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호주하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IMF 이사실을 만든 게 저로서는 보람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돈을 빌려다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IMF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다가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조기 상환을 한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모범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때 내가 IMF에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로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굉장한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떠날 때 송별회 하면서 주요한 나라 거의 모든 이사들의 개인적인 송별회를 받고 왔는데, 그게 나 개인의 능력이나 힘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상이 올라갔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온 국민이 금반지를 갖다가 떼가지고 국가 채무 갚으라고 이렇게 한 나라. 외국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감동이잖아요. 거기다가 바라기는 정신적으로 나보다 힘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갈등이 해소되고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비교하라 그러면 전부 자기보다 학교 때는 공부 못했는데 지금은 좀 낫게 사는 사람만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 왜 비교하는데 위만 쳐다봐?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지.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비교하라.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다는 걸 깨닫고 위안을 받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라. 그 나눔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누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아직 좀 모자라. 적금 타면, 집 마련하면, 뭐 하면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설렁탕집에 가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 설렁탕집 종업원한테는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어디 법에 써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골프장에 가서 캐디한테 야 7번 아이언 가져라. 아니 캐디는 인기가 없습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100달러도 안 돼서 세 끼 밥도 못 먹던 나라가 다이어트를 하는 3만 달러 시대가 됐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캐디에게 이름 불러주는 거, 이런 나눔을 나는 중요한 나눔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첫째는 내가 배려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배려는 짝배자에 염려할 옆자예요. 상대방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게 배려예요. 꼭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배려가 부족하냐. 우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도 한 면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수인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면 고객이에요. 식당에서도 교수님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화낸다. 자기가 뭐 설렁탕 한 그릇 값을 더 냅니까?
그냥 설렁탕 먹으러 온 똑같은 고객이죠. 골프장에서도 회장님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원님이거나 고객님이거나. 그 골프장에 멤버십을 샀으면 회원이겠죠. 아니면 고객이겠죠. 회원이 모시고 온 사람이면. 근데 야, 나 회장님이라고 불러. 나는 우리나라의 호칭이 그때 다르게 입장이 달라지면 다르게 불리는 거를 화내지 않는 사회. 그게 나는 선진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가면 고객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수지. 아니, 식당에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교수인 줄 알고 교수님 불러드리는 건 나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우를 해드리는 거. 근데 자기가 대우 안 한다고 화내는 거. 복습하는 거예요. 1번. 학습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왔냐? 논어의 맨 처음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학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이편이라고 그래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여러와 배워서 때로 익히니까 기쁘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1번이에요. 2번 유붕 자원 방래하니 불력 낙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때 즐거울 낙이에요. 함께 즐기잖아요. 함께.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알아요. 세 번째 문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부지 불온이니 불력 군자호와. 이는 남이에요. 남, 사람인자. 내가 아니고 남. 나는 자기 기자죠. 남이 부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밭 불온이니 성내지 않으니 군자 아니겠는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국이 되는 하나의 길은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대로 대접받는 것을 성내지 말아라. 아니, 절에 가서도 장로님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직함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는 무슨 장로님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장로님을 알고 존중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아까 말했죠. 논어의 세 번째 문장.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은 것이 군자다 이거예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멘탈리티, 정신, 자세를 갖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씩 놓는 심정으로 실천으로 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5천만 국민 가운데 구독자 몇 명이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로 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 대한민국 전체가 꽃밭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놓는 자세로 선진국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